안녕하십니까, 이정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셨죠. 이번 시간에는 이 성명학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에 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공부들은 항상 기초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더 깊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학과 성명학에 관해서 학자로서 완벽히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이 성명학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후천적인 성품을 만드는 게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후천적인 성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후천적인 성품 자체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무조건 좋게 만드는 게 아니죠. 목의 이름을 가진다면 목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화의 이름을 가진다면 화의 성품을 후천적으로 가지게 될 거예요. 토의 이름을 가진다면 토의 성품을 가지게 되겠죠. 금의 이름을 가진다면 금의 성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타고난 기운에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한테 목의 이름을 지어준다면 아주 좋은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요, 내가 타고난 성품이 선천운인 사주에 목의 기운이 충분한 사람한테 목의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면 이 목의 이름은 오히려 이 사람한테 해가 되는 이름이 되겠죠. 이렇듯이 이름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이 정해진 게 없어요. 음양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어떠한 그 조건을 만나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국에 한 100명쯤 돼요. 그 사람들이 좋은 후천적인 성품을 가진다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운을 잘 쓰이지 못하는 나쁜 이름, 이 사람과 맞지 않는 이름을 쓰게 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실전에서 봤습니다만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타고난 기운과 이름이 매칭이 잘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실제로 내가 타고난 사주는 선천운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형상은 아니었지만 후천운이 그 기운을 나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쁜 이름, 내 타고난 기운과 맞지 않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사는 것들이 늘 삐그덕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명학은요, 후천적인 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해서 후천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 계속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후천운은 부모의 기운,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의 기운, 후천적인 성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후천적인 성품을 만드는 것이 성명학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명이라는 건요,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연루가 됐다느니, 또는 일본에서 났다느니, 만들어졌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성명학은 우리의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예전에 보면 조선시대에 이 장명례라는 예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출생신고를 한 달 하죠. 한 달 안에 하죠. LA 같은 경우는요, 3일에 안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주 같은 경우는 당일날 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는 성명학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 장명례 예법에는 보면요, 지금도 서울의 향교에서도 하고요, 대구에서도 향교에서 합니다. 이 예법은 치러요. 어떤 거냐면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한 달 안에 이름을 지어서 사당에다가 신고하는 그런 예법을 장명례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장명례 치시면 그 예법서가 다 나올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전통의 예법이 장명례예요. 그렇다면 조선시대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이름을 짓는 방법이, 또는 이름을 짓는 것이. 그래서 이 성명학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온 고유의 학문이자 전통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후천적인 성품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죠. 이 후천적인 성품이 내가 타고난 기운과 잘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장명학임이고 성명학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이름은 상생이라서
좋고 저 이름은 상극의 이름이라서 나쁘다. 이거는 우리 속시 말하는 점쟁이들 소리예요. 실제로 학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상극이 상생보다 좋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상생이 상극보다 나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생은 수능을 말하고 평안함을 말하고 안정을 말합니다. 상극 같은 경우는요, 갈등을 말하고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말해요. 자, 갈등하고 개혁하고 변화만 한다 그러면 사람은 늘 남하고 다투기만 하고 메마른 사람이 되겠죠. 안정만 하고 수능만 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맨날 퇴보하는 사람이 돼요. 상생과 상극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되겠죠. 세상 모든 만물은 항상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나쁜 것도 적당히 있어야지만 완벽해지는 거고요. 좋은 것만 있어갖고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어려움은 그 사람의 삶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렇듯이 이름에는 뭐 상극의 이름이라서 나쁘다, 상생의 이름이라서 좋다,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름은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절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운에 맞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운에 맞지 않는 이름은 나쁜 이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름 자체를 내가 타고난 기운에 맞게 잘 지어야 되겠죠. 이 원리가 성명학인데요. 이제 성명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여기에 관한 뭐 이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